네, 인천 연수의 정의정 의원입니다.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. 그 화천대유 관련해서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많은 의원들도 말씀도 하시고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나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뭐 개인 어떤 정보를 우리 청장님께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요. 검찰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구세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회사들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회사들도 있고 뭐 그 고문도 있고 월급 받아간 사람도 있고 뭐 퇴직금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탈세, 소득 뭐 이런 건 좀 조사를 안 하고 있나요 전혀? 예, 저희가 지금 뭐, 그 검찰하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검찰 경찰에서 하는 저희가 거는 구세청에서 예. 거기서 할 몫이 있고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. 그 전혀 그러면 지금 직원은 그 파견 나가 있죠. 검찰에 경찰에 국세청 직원들 예, 파견 나가 있습니다. 파견 나가 있죠. 예,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. 나가 있으니까. 그럼 예. 그 직원들을 통해서 관련되는 협조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? 그 수사 관련 협조는 아니고요. 그거는 이제 그쪽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이제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그런 협력. 거는 없고요.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지금 뭐 현안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그 관련 내용도 살펴보고 모니터링도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.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뭐 청와대에 보고한 건 없어요? 그러지는 않습니다. 안 해요? 예. 이렇게 온 나라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그 관심이 전부 거기 가 있고 한데 우리 국세청에서는 그럼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?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. 저희가 이제 저희들대로 또 정보도 수집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탄료 혐의가 있는지도 분석하고 대신에 이제 검찰 경찰 수사 결과가 그게 이제 결정적인 뭐 단서가 되고 또 내용도 풍부하니까 보통 이제 그걸 받아서 저희가 이제 완성을 합니다.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요.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시잖아. 그러니까 그 뭐 어느 의원들이 얘기하든 원칙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다 조사를 하십시오. 예? 뭐 세무조사를 뭐지 특별 세무조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국세청의 권한을 가지고 청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다 밝히세요. 그러면 되잖아. 누가 얼마만큼 받아갔는데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등등 적절한 검토를 하시고요. 두 번째 제 질문은 그 작년에도 저 했었는데 그 역의 그 탈세 문제인데요. 그 오늘 어떤 언론에 보니까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명한 그 조세 회피처 중에 하나인 영국 연가 버진 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그 스위스 은행 USB 지정 계좌를 뭐 개설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어요?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?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USB 거기 보면 그 자산운용 케이스에 보면은 초고액 순자산 보유고에 우리나라 한 600억 원 이상을 예치하거나 고액 순자산 고객 23억 원 예치 뭐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세의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.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질문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뭐 대응하고 하시겠다 그랬는데 역의 탈세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걸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사하고 또 뭐 과세할 거는 과세하고 이렇게 좀 할 생각 있으신 거죠? 예, 이제 국세청은 이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제 해외 계좌가 발견이 되면 그 해당 국하고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을 합니다. 작년에도 그 얘기는 하셨어요. 정보 교환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예계 탈세 의혹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주고받고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아니 처리하고 근데 있습니다. 그게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청장님이 작년에도 이렇게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셨어요. 그런데 그 역의 탈세 정보 담당관실 인력을 보면은 오히려 줄었어요. 응? 우리 청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좀 직원도 늘리고 일단은 인력이 있어야 되냐 인력이. 그래가지고 우리 저 서울 청장님도 오셨는데 해가지고서는 좀 총동원해서 역의 탈세는 이거 나쁜 거잖아요. 또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작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또 오늘 마침 삼성 이 부회장인가 이 회장 보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청장님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십시오.
예, 잘하겠습니다. 예. 다음 질문은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국세청 우리 청장님 이제 얼마 되셨죠? 그 한 1년 한 5개월 정도 되셨나요? 벌써 한 1년 한 2개월 됐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세청을 잘 이끌으셔가서 큰 문제 없이 국세청이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관인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중요하죠. 직원들 사기.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이 퇴직자들 6, 7급 퇴직자들이 엄청 많아요. 이 6, 7급 퇴직자들이 이제 국세청의 허리고 대민 서비스의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뭐 하나. 그리고 또 보면은 그 퇴직자 평균 연령이 다음 보면 48세밖에 안 돼요. 48세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이 어느 기관보다도 승진적체가 심해요.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최근 한 몇 년, 뭐 10년 이렇게 보니까 계속 있었더만요. 그래서 이 청장님이 이 승진적체 문제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또 퇴직한 다음에 보니까 여러 기관에 가서 근무들 하는데 그 학계 연봉 1억 넘는 사람들이 기재부 같은 데는 72명 정도 되는데 국세청은 거의 한 1,500명 정도가 돼요. 역대 연봉자가, 억대 연봉자가. 그래서 이게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고 뭐 이렇게 일 잘하도록 좀 분위기도 만들고 하면서 그걸 좀 노력해 주시고, 두 번째는 이런 억대 연봉자들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.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 조직의 승진 적체도 좀 해소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국민 서비스잖아요, 국세청에서. 그래서 이 전자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이 홈택스, 뭐 손택스, 온라인, 이 국세청이 잘 돼 있어요. 잘 돼 있고 또 이용률도 높고. 그런데 이 국세상담 그 센터 이 전화로다가 이렇게 이거 문의하고 하는 거 보니까 홈택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좀 자꾸 질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관련해서 민원이 좀 줄어든 게, 그러니까 홈택스 가지고 바로 좀 민원들 해결될 수 있게 뭐좀 발전시켜 주시고. 예,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담 그 센터나 이제 홈택스 뭐 이런 상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뭐 이제 결국은 인력 문제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이제 전화라든지 이런 상담이 안 됐을 때 뭐 모바일이나 PC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연결돼서 국민들이, 납세자들이 좀 편리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제로 확보하셨어요. 예. 항상 좀 어떤 때 짜증나는 게 전화하면은 계속 통화 중이에요. 그리고 몇 번 해야 그때서 한 번 걸려요. 예, 그 잘 알겠습니다. 인력 좀 확보해 주시고요. 예,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정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이어서 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